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아들 없는 집에 혼자서는 외로워서 잠에 들 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때 그날처럼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위로하였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친구가 입대한 첫날에 친구에게는 말을 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시작을 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도 3번은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구 어머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학교 전공 수업도 빠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만 먹으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즐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친구에게 크게 신세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와 그런 일이 생길 줄도 몰랐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고 해서 저의 가족들도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명문대의 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저렴한 곳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혼자 지내는 데는 이보다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농어촌 전형으로 저처럼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온 친구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죽이 잘 맞았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처음으로 학교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셔봤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저보고 술 잘 마신다고 계속 따라주더군요. 그러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밖에 나오니 차가 다 끊겨버렸더군요. 그래도 걱정 없었던 게 어떻게든 학교 근처까지만 가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서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학교까지 걸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 자취방에서 자고 가겠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크게 웃더니 자기 집이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 전형으로 왔다고 해서 저처럼 자취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는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제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고서는 어머니와 같이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월세지만 친구 뒷바라지를 해주러 같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배려해 준답시고 침대를 양보해 주더군요. 아침에 누군가 저를 안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니 제가 당연히 아들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런 장난을 친 거였죠. 저도 저대로 놀랐지만 친구의 어머니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도 훨씬 젊어 보였고 아줌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어깨가 넘게 기른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한 올 한 올 윤기가 가득했습니다.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30대 후반인 저의 친척 누나와 비교했을 때도 그 젊음이 한치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해 여자들만 풍길 수 있는 매력과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동안의 외모 때문인지
제 눈에는 그 점이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친구가 어릴 적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 말로는 이 친구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도 저를 엄청 좋게 봐주셨고요. 학교에서도 가깝다 보니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 집으로 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친구보다 친구의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에 이런 식으로 자주 친구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셋이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친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를 계속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시선이 보통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었지요. 저의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 시간을 맞출 수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뭘 걱정하냐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면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지 않겠냐고 하루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침 친구는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친구 어머니도 마침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집이 빈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대로 집은 빈집이었어요. 배가 고프긴 했지만 저는 일찍 잠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콤한 잠에 취해 있었는데 무언가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모습은 그게 친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 긴 머리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술 냄새가 퍼져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불 속에 가득한 술 냄새 때문에 저마저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 어머니의 시댁에 아버지 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서운한 말을 들었나 봅니다. 자고 올라올 예정이었지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시댁에서 나와 혼자 근처에서 술을 드시고는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안쪽이 점점 데워지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친구의 어머니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친구 어머니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잠에 들면서 상황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인지 제가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던 중에 저도 피곤했던 건지 아니면 따뜻한 그 느낌이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대로 아침이 밝으면서 친구 어머니가 옆에 있던 게 저라는 걸 깨달았는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한 게 없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자기가 실수를 했다며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집에 들어왔던 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친구와는 별 문제 없이 지냈고 친구 어머니도 그날 일은 비밀로 하며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의 집안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학교와 자취비를 지원해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생활비를 당장 제가 벌기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학업을 포기할까 생각을 했지요. 돈 좀 모으고 복학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친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도 엄마 혼자 집에 두기에는 마음이 쓰인다면서 일단 자기 방이 비어 있을 테니 제가 그 방에서 지내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군대 가는 날까지는 셋이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저를 반겨주셨고 그날 일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입대할 때도 셋이서 같이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친구 어머니가 울기 시작해서 말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울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친구 어머니를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친구가 아들 노릇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를 해줬지요. 일단 한숨 주무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고 친구 어머니를 침대에 뉘어드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아들 없는 집에 혼자서는 외로워서 잠에 들 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때 그날처럼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위로하였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친구가 입대한 첫날에 친구에게는 말을 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시작을 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도 3번은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구 어머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학교 전공 수업도 빠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만 먹으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친구 녀석이 입대를 한 지 5개월쯤 되었나 드디어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친구는 군대를 가더니 오히려 얼굴이 폈더라고요. 휴가 나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건강해진 모습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저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술을 마시러 같이 나갔어요. 친구 녀석이 아들 노릇을 잘해주고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버지 떠나고 나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자기한테 미안한 것 하나도 없으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친구 녀석은 제가 이미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자기가 하던 일을 제가 해주고 있었던 거지요. 외로움이 많은 어머니를 위해 하는 효도라고 하기에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친구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는 앞으로도 자기가 전역한 후에도 자기는 학업에 열중해야 하니 저보고 어머니를 이후에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들의 방에서 그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왜 밤꽃 향기라고 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저에게는 기분을 오묘하게 만들어주면서 기분 좋은 냄새처럼 느껴졌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다가 아들의 컴퓨터에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본 순간 저는 아들의 그 환상을 이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새엄마이자 애인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예요. 오래전 젊었을 때 한 번에 이혼을 하고는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은 서툴렀고 기대는 컸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이혼한 저를 대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죠. 이혼 후에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언제나 겉으로는 씩씩한 척 웃는 얼굴로 버티면서 살았지만 가끔씩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도 견디기 어려웠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길고 긴 밤을 늘 혼자 지새워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다들 저에게 원하는 건 뻔하더군요. 참을 수 없는 욕구에 그런 만남에 응해보기도 했지만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남자도 저의 허전한 마음까지는 달래주지 못했죠. 그렇게 1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고 저도 조금씩 시들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50대 중반의 이혼남이었고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는 참 편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흘렀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어서 그랬는지 지금의 남편은 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려는 마음이 강해 보였어요. 몇 번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는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 주말쯤 동해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있는 탓에 체력은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했지만 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저도 나이를 먹었고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시절에 만났던 힘이 넘치던 남자들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저하고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듯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간의 연애를 하고는 서로 살림을 합치기로 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고 제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의 재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의 재혼은 모든 점들이 다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약간의 불안함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혼 후 아들과의 관계는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아들은 착한 편이기는 했는데요. 제가 어색했는지 처음에는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간단히 인사 정도만 건네면서 아들이 저를 편하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더군다나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니 공부에 신경 쓸 게 많을 거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을 한동안 꽤나 조심해서 대했던 것 같아요. 말을 걸어야 할 때는 최대한 살갑게 대했지만 불필요하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죠. 남편도 아이가 공부 때문에 예민하기도 할 거고 워낙에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라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면서 제 고충을 이해해 주었어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시끄러우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TV도 잘 켜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이가 배고플까 싶어 주방 식탁에는 늘 간식거리를 놓아두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런 저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들은 차차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죠. 조금씩 제가 익숙해졌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과도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행히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도 하게 되었고요.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이 있던 날은 세 식구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물론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수험생 엄마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기도 했죠. 그렇게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된 후에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수험생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기뻤는지 대학 생활의 낭만을 아주 제대로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수가 적었던 아들이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성격도 조금 쾌활하게 바뀐 것 같았어요. 학교 생활 이야기며 친구 이야기도 먼저 꺼내면서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언젠가부터 아들 방에서 그전에는 나지 않던 냄새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밤꽃 향기 있잖아요. 저는 냄새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그게 어떤 냄새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들의 방에서 느껴지는 밤꽃 향기라니 기분이 묘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참을 아들 방에서 그 냄새를 느끼면서 있었죠. 그러다가 혼자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주책 맞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젊은 남자의 그 냄새라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하고 야릇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학생이 되었으니 한참 때잖아요. 혼자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남편은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를 가고 없어서 청소기를 돌리던 중이었죠.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중 침대 밑에 청소기를 집어넣었는데요. 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가 걸렸는지 청소기가 잘 빨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무언가 봤더니 여자 팬티 스타킹이었어요. 아들 방 침대 밑에 이게 왜 있는 건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아무리 봐도 제가 입었던 스타킹 같았어요. 저는 그 스타킹이 정말 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지어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는데요. 제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 빨래를 방에 놓아두다가 제 스타킹이 딸려온 거겠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아들 방에서 나던 그 냄새가 떠오르면서 설마 하는 생각에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해일 수 있으니 저는 그 스타킹을 다시 침대 밑에 두고 모르는 채 하기로 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은 저의 이상한 기분은 눈치채지 못했는지 평소 때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죠. 이렇게 해맑은 아들이 내 스타킹을 가져간 걸까? 설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말해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괜히 별일 아닐 수도 있는 일에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아들이 학교를 갔을 때 다시 아들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침대 밑에를 들여다봤는데 그 문제의 스타킹은 없어졌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오해를 했던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며칠 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집에 혼자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들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학교를 간 것 같았어요. 모니터는 꺼져 있었는데 컴퓨터 본체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아들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 전원을 켜봤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 마음속에 의심이나 궁금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찌나 심장이 콩닥거리는지 컴퓨터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아들이 보았던 인터넷 창들이 몇 개 열려 있었죠. 특별한 건 없어 보였는데요. 바탕화면에 사진을 모아놓은 듯한 폴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폴더를 열어봤더니 사진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하나하나 클릭을 해봤는데 대부분 스타킹을 신은 여자들 사진이 많았어요. 아들의 취향을 확실히 알겠더군요. 제 스타킹을 가져간 이유도 알 것 같았고요. 그렇게 몇 장의 사진을 넘겨보다가 어떤 사진은 너무 노골적이고 선정적이어서 혼자 보는데도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 중에 몇 장은 제 얼굴이 합성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사진 폴더를 끄고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모니터 전원만 꺼놓고 방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아들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도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본 후에 이 문제를 아들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며칠 후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는 방에 혼자 있던 아들에게로 다가갔죠. 허심탄회하게 스타킹과 그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고요.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스타킹을 발견했다는 제 이야기에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는 컴퓨터에서 그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꺼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고는 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죠. 아들은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지 않게 리드를 해주었어요. 그날 그렇게 저는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사랑을 나눠보는 젊은 남자였죠. 그 후로 우리는 시간이 허락되면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스타킹도 신어주고 그의 환상을 현실로 이뤄주기도 했죠. 이런 일들은 우리만의 비밀이 되었어요. 저는 변함없이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이기도 하면서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들과는 아주 가끔씩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이자 연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아들은 저에게 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아직은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라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는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빈말이라도 아들이 여자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죠. 나에게 연애하는 법을 잘 배웠으니 이제 웬만한 여자들은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